안녕하세요. JK입니다. 오랜만에 유튜브로 인사드리는 것 같네요. 이번에 2020년 잠정 실적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의 잠정 실적들 중에서 이제 전년 대비해서 매출액 또는 손익 구조가 30% 이상 변동된 기업들을 따로 정리해 보았어요. 그래서 총 486개의 기업들을 일일이 수작업으로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486개까지 만들었죠. 이거 만드느라고 진짜 눈 빠지고 손 아프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이런 기업들을 가지고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을 빠르게 찾아내기 위해서 이런 종목 스크리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그러니까 제가 정리한 거라서 조금 이제 다를 수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했어요. 나 PER을 계산했는데 이 PER은 시가총액 2월 10일 기준으로 종가를 계산했고 잠정 영업이익은 이제 공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순이익을 나눠서 계산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아직 사업보고서 나오지 않았고 여기 뭐 유니언만 보더라도 사실 영업이익이 72억, 순이익 150억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그럼 분명히 이게 영업이익과 순이익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 그 내용은 아직 사업보고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파악할 수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영업이익으로 나눠가지고 PR을 계산했습니다. 왜냐면 이 목적은 빠르게 종목을 스크리닝해서 투자할 기업들을 혹은 분석할 기업들을 골라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PER을 계산했고 또 PER이 10일 이하인 기업은 초록색 글씨로 표시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코로나 이후로 장이 많이 올랐잖아요. 유동성 장세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기타 이유들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로이 투자를 할 경우에 잘못된라고 보기에는 이제 고 PER 종목을 사게 되면은 물리거나 이런 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저는 좀 PER 낮은 기업들을 사기 위해서 좀 일부러 이렇게 표시를 했고 ROE 같은 경우는 이제 영업문 HTS에서 값을 따왔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값은 아닐 수도 있고 일단 2019년도 4분기부터 3분기까지 값을 계산을 한 거고 아직 이 20년도에 영업이익 잠정 실적 이런 거 아직 사업보고서 안 나왔기 때문에 2020년도의 ROE는 아니고 그 전 4개 분기에 대한 ROE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0년에 코로나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매출액이 10% 이상 증가한 경우는 이제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증가율이 플러스인 경우는 빨간 글씨로 적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적어냈고 그리고 이게 제가 직접 이거 컨트롤 CV를 하면서 손으로 적은 거기 때문에 이게 실제 기업의 숫자와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타를 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그러니까 투자하기 전에는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486개의 기업들을 정리를 쭉 해놨고요. 여기서 제일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이렇게 공시 내역을 적어놨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유니언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 감소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액 감소로 인한 영업이익 감소고 단기 순이익을 흑수전을 했다. 이거 잘 안 써있네요. 이런 기업 예를 들어 펩트론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써있죠. 매출액 및 영업이익 변동의 원인은 전문 의약품 및 상품 매출로 인한 매출이 증가했다. PT320 파킨슨병 치료제 임상 개시 및 위탁 영부위가 증가하고 뭐 무슨 비용이 증가해서 뭐 비용이 안 좋았다 뭐 이런 얘기겠죠. 이런 식으로 이 기업이 HCT 같은 경우는 뭐 매출액이 14% 성장했고 영업이익 45% 성장했는데 그 이유를 보면은 5G 제품, 차량 전장 제품, 배터리 안전성 관련 시험 인증이 늘었고 그리고 교정 분야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매출 성장이 있었다. 이렇게 보면은 사실 좀 좋아 보이죠? 그럼 이제 이런 기업들을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기업 분석을 하고 투자 판단 내리는 그런 이제 프로세스로 투자를 좀 진행하려고 이렇게 다 정리한 겁니다. 하나 또 볼까요? 재밌는데. 근데 이게 또 기업마다 더 다르더라고요. 어떤 기업은 이렇게 쉽게 이게 뭐야? 삼천리 자전거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하게 매출 증가 및 원가 절감으로 됐다. 사실 이렇게 보면은 별로 이건 영향가가 없고 볼까요? 재밌는 게 없을까요? 예를 들어 SKC라는 기업은 이번에 매출액이 14% 증가했고 영업이익 37% 증가했는데 그 이유는 동박 사업 인수 등 사업 포트폴리오 혁신에 따른 실적 개선됐다. 동박 사업을 새로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을 포트폴리오 혁신이라고 표현한 거고 또 이제 뭐 보유 사업 지분 매각에 따른 매각 차익 발생했다. 그 뭐 단기 순이익이 늘어난 증가겠죠. 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쭉 스크린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게 제 블로그 링크예요. 그래서 뭐 주식 관련된 내용들을 종종 올리니까 어떻게 보면 유튜브보다는
블로그에 좀 더 먼저 제가 작성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영상을 찍는다는 것은 이제 말도 좀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받아보실 분들은 저 블로그 들어오셔가지고 이웃 추가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486개의 기업을 정리했는데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좀 몇 개 좀 이렇게 세분화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요 탭 같은 경우는 ROE 10% 이상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정리한 거고요. 마찬가지로 PER은 뭐 시가총액 나누기 전정 영업이익 이렇게 했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 여기는 이제 앞에 있는 486개 중에서 ROE가 10% 이상인 기업들만 모았고 그것들을 PER 순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PER 많이 쓰는 거 빼고요. 이쪽에서부터 보시면은 이제 저평가되어 있고 ROE가 10% 이상인 기업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메리츠 금융지주, 계룡건설, 동원개발, EBS 투자증권, 한국자산신탁, 두산인프라코어, 메리츠화재, 메리츠증권, G2R 대림건설, 디웨이파이어, GS건설, 핏뱅코리아 등등등등등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ROE가 10% 이상이면서 PER이 좀 낮은 기업들로 좀 확인이 되고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PER 높아지잖아. PER 높아지고 이렇게 되면은 얘네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미래 가치를 미리 땡겨온 거죠. PER이 높다는 것은 성장성을 미리 땡겨온 거고 그렇지만 그만큼 또 ROE가 높은 기업들도 꽤 눈에 보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난이도가 좀 있는 투자가 될 수가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아직은 되게 실력이 미천하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웬만하면 투자 안 하려고 합니다. 고 PER 종목을 좀 회피하고 저 PER 위주로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 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고 PER인 기업들의 또 성장이 보장이 된다면 투자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 고 PER 기업들의 성장성을 확신할 수 있는 레벨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저렴한 기업들 위주로 매수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시리즈 같은 경우는 아시잖아요. 저기 사무용품 이런 거 만드는 회사인데 이제 코로나로 이제 집콕 근무가 많아지면서 매출도 늘고 영업이익도 늘었다. 이런 거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이 추세가 유지가 될지 안 될지는 이제 스스로의 판단이 서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잘 모르겠네요. 제가 밀접하지 않아서 예를 들어 이런 뭔가 대림건설 포사다 매출이 또 증가했고 영업이익도 증가했고 이런 거 보면 좀 매력적인 것도 같아 보입니다. 근데 또 건설 산업 같은 경우는 정책이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좀 확실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지요. 이 다음 시트는 이제 퍼가 10일 이하인 것만 모아놓은 겁니다. 퍼가 10일 이하인 기업들을 ROE 순으로 정리하는 것이고 보시면 위에서부터 이제 ROE 높은 것부터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ROE 낮은 기업들 순으로 이렇게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ROE가 높다는 것은 그 자본을 가지고 많은 이익을 냈다는 뜻이고 ROE가 낮다는 뜻은 같은 자본을 가지고도 그만큼의 이익을 못 냈다. 그리고 말하는 영업 효율이 떨어진다? 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혹은 뭐 사업 환경이 좋지 않다? 라고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기업보다는 웬만하면 위쪽에 있는 기업들을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보시면 HMM 같은 경우도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시가가 안 좋았지만 앞으로 엄청 좋아질 거고 지금 좋기 때문에 이렇게 ROE가 연한테 마이너스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요즘에 주가 상승을 보였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실력이 있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만 저는 아직도 허접이기 때문에 그냥 ROE 높은 거 기본적으로 사업 환경이 우호적인 기업들을 위주로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더네이처 홀딩스 사실 이 기업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데요. 왜냐면 PER도 낮고 ROE도 높고 그리고 작년에 장사도 잘했고 뭐 하는 기업이냐라고 알아봤을 때 이 기업은 내셔널 지오그래피라는 패션 관련된 기업입니다. 그래서 내셔널 지오그래피 유명하잖아요. 요즘 사람들 많이 하고 많이 입고 다니고 저는 하나도 없지만 그래서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했다. 그 말인즉슨 이 브랜드가 나름 사람들에게 인지도도 있고 팔려간다. 뭐 그런 뜻으로 봐올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은 되게 좀 투자하고 싶은 제 기준에서는 그런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업들 보면은 샘표식품 근데 식품주는 어떨지 잘 모르겠네요. 근데 이제 이런 기업들을 이제 몇 개 이제 골라놓고 이제 쭉 기업 분석 하나씩 들어가는 거죠. 뭐가 좋을지, 진짜 좋은지, 아니면 앞으로 안 좋아질지 좋아질지. 뭐 DY 파이어 같은 것도 사실 좀 마음에 듭니다. 왜냐면은 안 써 있는데 이 DY 파이어는 약간 그 중공업 장비, 기계에 들어가는 것들을 중공업 기계에 들어가는 피스톤 납품 회사였나? 뭐 그런 것 같은데
결국에 코로나로 경제가 망했기 때문에 요즘에 중국이든 인도든 대규모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아닐 수도 있지만 그렇다 한다면은 이제 이런 기계에 들어가는 중공업 장비 기계를 납품하는 부품을 납품하는 DI 파워 같은 기업도 좋지 않을까 그런 제 생각이 있습니다. 뭐 실제 어떻게 될지는 좀 더 공부를 해봐야 되고요. 다음 시트에서는 이제 ROE 10 이상이면서 퍼거도 11 이하인 일종의 그런 거죠. 그 주식시장을 이기는 작은 책에 나온 것처럼 퍼가 낮고 ROE가 높은 기업들을 정리해 놓은 겁니다. 이게 순위로 매긴 건 아니고요. 그냥 아무거나 놓은 거고. 보시면은 몇 개 없죠. 이런 기업들이 진짜 어떻게 보면 알짜배기일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재밌는 게 서흥이 이제 캡슐하는 회사고 뭐 그런데 퍼가 아직도 8이다. 8 정도면 싼 건 아닐까 좀 생각이 듭니다. 성장성을 고려한다면. 그리고 뭐 계정모션은 계속 보이는데 퍼가 너무 낮고 그렇습니다. 그렇고 이제 몇 가지 기업들이 좀 눈에 보여서 정리를 해봤는데 제목을 안 바꿨네. 건설주만 일단 좀 묶어놨습니다. 건설주 묶어놨는데 다 PER이 낮죠? 웬만하면 낮고 뭐 이쪽은 좀 높은데 뭐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 같고 매출액이 또 어떤 데는 마이너스인 애들도 있고 플러스인 애들도 있고 이렇게 봐서는 전방산업은 뭐 평범했다. 코로나인데도 전방산업은 평범했고 근데 이제 매출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기업 바이 기업으로 뭔가 좋은 기업이 있고 안 좋은 기업이 있기 때문에 옥석을 좀 가리는 게 필요하겠다 생각을 좀 했고 증권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은 당연히 아시다시피 다 증가했습니다. 이건 다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사람들이 동학개미다 서학개미다 하면서 이제 투자를 많이 하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다들 매출이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퍼는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앞으로 투자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저는 충분한 지식이 아직 없어서 좀 공부를 해보고 좀 생각을 해볼 생각입니다. 재밌었던 게 보험 쪽이 다 매출이 증가했더라고요. 보험 쪽이. 이게 제 생각에는 뇌피셜이지만 코로나 때문에 이제 불확실성이 늘어나니까 사람들이 보험을 가입하는 것으로 위안을 찾으려고 했던 게 아닌가. 그리고 영업이익이 증가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비대면 영업이 활성화되면서 어느 정도 이제 판관비를 줄였던 그런 효과가 나타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퍼가 상당히 낮은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사실 또 의문이긴 해요. 진짜 그 매출액 증대가 코로나 때문에 인한 불안감이었다면은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는 그 불안감이 사라질 테고 그럼 새로 신규 가입하는 사람도 줄어들 테고 뭐 그런 식으로 된다면은 이 또 성장이 또 멈추는 거기 때문에 뭐 쉽게 볼 수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일단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일단 또 뭔가 변동이 있는 기업들에 대해 정리해놨기 때문에 이런 걸 바탕으로 기업 분석할 기업들을 좀 고르시고 투자하실 때 판단에 좀 활용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하느라고 고생 많았는데 뭐 그런데 일단 뭐 다 같이 잘 투자하면 좋잖아요. 이게 또 투자를 뭐 한두 해 하고 끝낼 것도 아니고 뭐 한두 달 하고 끝낼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은 계속 모아놓고 또 이제 배포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심심하시면 저희 링크 들어와서 제 블로그도 좀 많이 봐주시고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다들 감사합니다.